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조한테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터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뭐 많은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소부장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정식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앞으로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소부장을 말하는데요.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23만원까지 갔고, 왜 갔고, 앞으로 어떤 트리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갔으면, 향후 종목별로 어떤 전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장이 가장 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 장전에 나왔죠.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영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상당히 고위급이었습니다. 중국 쪽도 뭐 상위 쪽, 거의 부총리에 준하는 사람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아침에 조금 낭보가 들려온 게 어느 정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약간 합의안에 도출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도 상당히 물론 선반영된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요구는 히토리 규제안을 해제하는 걸 말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규제안을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뭐 풀어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H200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타 일반 장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건 시장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두 섹터 모두 다 히토류라는 거는 사실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본드체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제네바 합의라는 이 기대감 자체가 시장 관점에서도 첫 번째는 시장 관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섹터로 들어갔을 때는 반도체 종목들 입장에서 조금 더 규제 틀을 피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일부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 종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심텍이라든지 아니면 DI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런 기업들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스페타시도 그중 하나인데, 원래 1월달 CES에서 엔비디아가 소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용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HBM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AI 가속기, 그거는 이제 H200 이런 거는 비싼 거잖아요. 개당 뭐 한 1억 정도 합니까? 예, 비싼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마이크론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어제 나온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이 이제 소캠 칩을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앞서가지고 공급을 한다. 보면 여기 보면 획득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인을, 예, 요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마침 마이크론의 주가도 올랐어요. 물론 이 소캠 같은 경우는 약간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관련해서 봤을 때 뭐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잔잔한 종목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에 많이 올려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DI도 소캠 관련주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심텍 같은 기업들이 약간 요 관련 비즈니스와 관련주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아 스킷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 안 나네. TLB요. 예, TLB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캠은 사실상 약간 저전력 반도체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LPDDR 뭐 4X 같은 경우. 뭐 어쨌든 간 이런 하나의 트리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이어서 하게 되면 나머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밤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섹터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는 건데, 밤새 보게 되면 인텔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략 한 8% 정도가 올랐죠. 그래서 인텔이 이제 5월 지난달에 컴퓨텍스 2025인데, 실제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워크스테이션이든지 워크스테이션을 통한 최신 GPU를 공개한다고 하고, 또 AI는 오타가 있어요. AI 관련된 칩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고성능 컴퓨터라고 이야기하죠.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로 이야기하는 HPC에서 입지를 좀 강화하겠다,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일부 종목들 인텔과 관련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 그중에는 유진테크라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뭐 많이 올랐죠. 7% 오릅니다. 그 다음에 코미코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인텔 파운드리, 그러니까 인텔의, 미국의 인텔이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있죠. 예, 인텔 어디 갔어요?
인텔 회사가 있죠. 예, 그 관련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 6월 접어들어서 다른 섹터보다 이 속스 지수가 상당히 강한 것도 국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세가 몰리는 그런 관점입니다. 차트를 킨 김에 한 번 더 보게 되면 어쨌든 가장 대장주 성격인 하이닉스가 24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많은 글로벌 IB들이 한국의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주주 친화적인 밸류 정책, 주주 환영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에서 보기보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6월 4일 선거 이후 1조 9천억, 9천억, 6천억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후행적인 기사 보도라서 사실 또 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 언제든지 외국인의 매도는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러한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거든요. 예, 거의 뭐 1조는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수를 사는 거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샀습니다.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소부장의 주가가 올라지 못했던 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밸류업 쪽으로 자금이 몰렸던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하이닉스를 빼고 반도체 소부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들 그냥 단 엔비디아 재료도 있습니다만 이게 좀 구체적인 재료들 메모리 3위회사 마이크론이 뭐 소캠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든지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보다 거의 같은 궤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닉스가 일단 원피어고 실제적으로 마이크론의 주가도 많이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 국내 반도체 소부장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의 주가와 한국의 하이닉스의 주가는 거의 주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 2, 3 하지만 한 친구 삼성의 주가는 어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슈로 간다는 건데 그게 또 이제 개별 재료로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재료가 있고 또 인텔도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또 HPC라든지 뭐 최신형 GPU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고 주가 반응을 하니까 심리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말하는 건데 물론 이 데이터는 오늘 발표된 거는 이제 월간 데이터 중에서 열흘짜리 데이터거든요. 요건 보게 되면 대만 쪽으로 들어가는 M10 HBM이 한 400만 달러 정도? 예, 400만이 아니죠.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이죠. 4억 달러 정도. 전달 대비해서 50%. 전달 동기간입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 미국으로 들어가는 SSD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거죠. 요 같은 경우도 8,400만 달러 정도. 그러면서 한 9%. 요러한 데이터도 어느 정도 일각견이 좀 보인 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그냥 열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차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떨어지는 게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속도가 조절하는 거니까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멈추는 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도체 소보장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반도체가 생각보다 좀 많이 구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나눠져 있는데 잠깐만 예, 나눠져 있긴 있는데 어디 갔어요? 예, 일단은 HBM보다는 지금 약간 개별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HBM은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그렇고 또 레거시 쪽이라 이야기해가지고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애들이 막 간다 그러기는 뭐한데 약간의 시장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파운드리 쪽이 약간 먼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리동오베스 봤던 대로 온 디바이스나 이런 쪽은 이미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추격하는 거는 어느 속도적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레거시 쪽에서 반도체 전공적인 장비 회사들의 주가 상승 대표적으로 테스라든지 이렇게 원익 IPS로 연결되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오르지 못한 섹터 중에 하나가 어떤 섹터냐 하면은 바로 HBM 쪽입니다. HBM 쪽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순환적인 차원에서 본다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간 HBM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규제라든지 무역 협상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합의점이 뭐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이제 HBM 대표적인 종목들 테크윙이나 한미 반도체나 예, 요런 또 PSK 홀딩스나 이런 회사들도
조금씩 조금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기관들도 시간 없이 생각 없이는 아니고 실적이 좋아진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뭐 한솔케미칼을 보면 그러한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짧은 영시간에 다 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힘 자체가 확실히 조금 의미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안 빠질 걸 전제를 하긴 합니다. 많이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이 고꾸라져가지고 많이 물린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만원의 행복 이벤트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로만 안내드렸었는데 20초 내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날 6월 16일부터 8일 동안 VIP 회원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오전 오후 라이브 문자 방송 같이 보내드리는 방송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체험반 성격으로 만원의 입장료를 내시고 8일 동안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단돈 만원에 8일짜리 VIP 유료 서비스를 맛보게 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전화 02-340-4566으로 전화하시면 카드 결제 만원을 할 수가 있어요. 1회에 하나입니다. 그거 꼭 한번 하셔가지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영상으로 제한된 영상에서의 어떤 종목 릴리스보다는 조금 더 종목별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